자, 질문자가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맞벌이인 엄마 아빠가 항상 늦게 돌아서 집에서 홀로 있을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5일 이상 안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짓 할까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자식이 있는 이 상황에도 자식이 떠나면 어떡하나, 배우자가 떠나면 어떡하나, 여기에 마음에 대해서 항상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재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외로운 것은 자유로움이다. 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사색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성찰하고 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러니 외로움이라는 것은 다만 감정일 뿐, 그 감정을 다르게 보면 자유로움의 감정이다. 누군가 옆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뭘 먹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신경을 써야 하지만 나 혼자 있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이 배우자가 와서 식사를 할 때나 자식이 있을 때 식사를 할 때는 반찬이 하나라도 뭐 더 해야 되지, 슈퍼 가봐야 되지, 마트 가봐야 되지 생각하지만 내 혼자 식사할 때는 대강 찬밥 끓여서 물에 말아 먹어도 되고 김치 하나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자유로움이다. 그러니 외롭다라는 그 감정을 살짝 바꿔서 아, 이것이 자유로움이구나 라고 딱 보니까 지혜의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고통이 내가 시선만 바꾸고 마음을 살짝 틀어서 다른 방향을 보면 다른 면이 보이는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 시간은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하죠. 시간을 일정하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갔다라고 착각합니다.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공간감에 의해서 빠르게 간다고 느낄 수도 있고 느리게 간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고 감정의 방향이에요. 젊을 때는 왜 시간이 느리게 느껴지느냐? 늙을 때는 왜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느냐? 이런 건 다 뇌가 탐색하는 영역에서 스스로 자각과 기억력에 대한 차이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지만 공간과 환경, 어떤 것이 연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마음의 변화는 전혀 달라요. 이걸 2600년 전에 붓다는 연기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 시간까지도 여러분이 어떤 것이 환경적으로,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말미암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옥에 계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굉장히 느리게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간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을 가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죠. 다양한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돌기 시작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도 맛있는 거 먹고 굉장히 회전이 두뇌가 빠르게 돼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 7박 8일인데 금세 5일 갔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시간은 동일하지만 그만큼 시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이게 다 마음 공부의 일환입니다. 이게 다 연기법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 바꾸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모든 면에서 내 삶을 중추적으로 움직이는 닷과 같고 바로 방향키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댓글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재환님, 저희 아파트 경비원 쓰레기 이제 재활용하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힘들어요. 우리 아파트 정말 경비원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막 그런 얘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늘 방송 제가 보라고 했는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게 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옛날에 느꼈던 내 공간감과 내가 시간, 환경에서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의 마음이 부정적인 업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사 온 곳도 모든 게 내 시선이 내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에서 환경에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미리 내가 먼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경비원 아저씨도 나왔어요. 8년 동안 아파트 경비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안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적지 않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자필러에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편지를 써서 다 붙여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게 동주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주민들이 다 조금씩 기부를 해서 8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라는 비용을 모아서 수술비를 마련해서 그 경비원에게 드리셨어요. 그만큼 그분이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자상하고 좋았고 감사했던 분이다. 이런 경비원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비원 아저씨가 이제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였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100일 잔치를 했나 봐요, 집에서. 그래서 100일 떡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돌렸는 모양입니다. 보통 잘 안 돌리죠. 주민들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경비원 아저씨에게 이렇게 100일 떡이라고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퇴근길에 보니까 봉투가 하나 딱 이렇게 문 앞에 있었대요. 100일 축하한다고 경비원 아저씨가 이렇게 그 봉투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SNS에 그걸 올렸어요. 이 돈은 10만 원, 100만 원보다 더 귀한 돈이다. 이런 따뜻한 경비원의 이런 선행의 이렇게 선인 성과의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거. 내가 그 전에 좋지 않고 불만이었던 경비 아저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불편해도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마음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조금 아상이 커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부정적으로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내고 조금 더 내 마음을 그 순간 그 경비원 아저씨에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이거 예전에 그런 기억과 그런 시간과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에게 먼저 선입견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한번 지켜보자. 이번에 재활용 버리러 갈 때는 내 마음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알아차리자. 그리고 이런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런 모든 순간을 호흡을 통해서 한번 흘려보내자. 깨지 알바들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한 일, 어떠한 고민도 탁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대학생 따라해봅니다. 나는 탁 놔버린다. 어떠한 고통의 순간도 탁 놔버린다. 놔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다. 움켜쥐고 있으니 고통이다. 나는 탁 놔버리겠다. 나는 탁 놔버리겠다. 나는 쥐어잡지 않겠다. 탁 놔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마음 내셔야 돼요. 이게 자꾸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관점에 대한 생각, 내 옛날에 대한 기억을 잡고 있으니까 이 잡은 몸의 상태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니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탁 놔버리면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코, 입, 호흡을 통해서 몸에 잔뜩 긴장되어 있는 힘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그게 명상의 기본이에요. 내려놓는 연습.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이 불덩이와 고통과 괴로움, 욕심, 비교하는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잡고 걸어가니까
내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게 다 비교와 질투의 대상인 거예요. 이 힘이 내 몸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탁 놔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 힘에 휩쓸리지 않아요. 자유로워져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이 더 없는 행복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근데 감정을 움켜쥐고 있으면, 놓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은 항상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생겨요. 특히나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내가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항상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쥐어잡고 있는가, 이걸 본인이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돼요. 자, 대학생들 한번 적어보세요. 길, 상, 무, 유, 상. 여러분이 탁 놓아버리면 길상무유상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 위보다 더 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움켜쥐느냐, 쥐어잡느냐, 아니면 이걸 놔버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극과 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길상무유상, 탁 놓아버리니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탁 놔버립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희망입니다.